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으로 인가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출력 배열 인디케이터에 이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DAQ를 이용해서 센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데이터를 취득을 했는데 그 10개의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마지막 2개의 데이터는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고 나머지 8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압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고 싶은데 이 전압에 대한 정보가 가변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최대 8개의 전압을 측정할 수도 있고 최소 1개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온도 같은 경우는 항상 컨티뉴어스하게 2개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온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전압을 표시하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별도로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배열 개수라고 하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 있어서 관련된 값을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것처럼 원소의 개수가 배열의 개수에 인가한 원소 개수만큼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뒤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 중에서 마지막 2개의 원소는 항상 출력 배열 2에 표시를 하고 그 나머지 데이터는 출력 배열 1에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배열 인디케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열 개수의 입력으로는 최소값은 3개가 되겠고 즉 반드시 전압에 해당하는 값 하나 그 다음에 온도에 해당하는 값 2개 해서 최소 원소는 3개고 최대 원소는 10개가 되도록 리미트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는 최대 10개 그 다음에 최소 3개의 입력을 인가 받을 수 있게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9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이 중에서 마지막 2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출력 배열 2에 표시가 되고 나머지 데이터가 출력 배열 1에 표시가 되도록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에서 VR가 실행이 되면 우선 배열 개수에 대해서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값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배열 개수를 3을 인가한 효과가 있고 그래서 while loop 안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벤트를 처리할 거고요. 그래서 배열 개수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될 텐데 우선 배열 개수 원소 개수만큼 for loop의 루프 카운트 값을 이용을 해서 난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원소가 배열 개수만큼 생성이 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 for loop의 출력 값을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겠고요. 그리고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 배열 1과 출력 배열 2의 값을 분산시켜서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출력 배열 2에는 2개의 원소, 즉 마지막 값 2개를 표시하고 싶기 때문에 for loop의 출력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의 배열 크기를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2를 뺀 값을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의 길이 정보로 인가해 줍니다.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는 0번째 인덱스부터 배열 개수만큼은 삭제해서 그거를 출력 배열 1에 표시를 하고 나머지 남은 배열에 대해서는 출력 배열 2에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원소의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덱스가 0번부터 7까지 해당하는 원소 값을 삭제를 하고 이 삭제된 원소를 출력 배열 1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 2개를
출력 배열 2에 표시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1차원 배열 데이터 표시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숫자형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을 배열 개수라고 하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 데이터 타입을 자, 형에서 자, 인테저 32빗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숫자형 컨트롤을 원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0개의 원소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0개 원소가 보이게 하겠고요. 자, 출력 배열도 하나 이게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카피하신 다음에 자, 출력 배열 1이라고 하겠고요. 출력 배열 1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을 표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최대 8개까지 표시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8개만 표시하겠고요. 그대로 또 복사하신 다음에 출력 배열 2 같은 경우는 2개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4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자, 위쪽 경계로 얼라인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불량 카테고리에서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우선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다 왼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출력 배열 1과 출력 배열 2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아니고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입력 배열도 마찬가지죠. 자, 3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케이스에 정지 버튼 넣어 주시겠고요.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자, 타임아웃에서 자, 거짓 상수를 추가해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흰색 점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셔서 배열 개수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새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배열 개수를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포루프를 이용을 해서 배열 개수만큼의 원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포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에 새 값을 인계해 주도록 하겠고, 자, 포루프 안에서는 자, 난수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포루프의 출력으로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이 활성화되어 있고, 포루프 출력 값을 자, 배열 입력 배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하시고 예를 들어서 배열 개수를 자, 10개로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0개 원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열 개수에 대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자, 데이터 입력 부분에서 기본 리미트 사용을 체크 해제하시겠고, 최소값은 3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 변환을 시켜주도록 운영하겠고요.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보다 큰 값을 인가하려고 하더라도 10에서 제한이 걸리겠고, 자, 3 이하로 값을 설정하려고 하더라도 3개까지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이렇게 이제 입력 배열을 만드셨으면 이 입력 배열을 자, 분류를 해서 출력 배열 1과 출력 배열 2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배열 1과 그 다음에 출력 배열 2에 대한 라벨을 오른쪽으로 배치하시겠고요. 우선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배열 크기에서 2를 뺄 겁니다. 자,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크기에서 2를 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자, 입력 포르프의 출력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의 입력으로는 길이 정보와 인덱스 정보가 필요한데, 길이 정보는 배열 크기에서 2를 뺀 값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인덱스는 자, 명시적으로 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원소부터 배열의 크기에서 2를 뺀 개수만큼을 삭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삭제된 부분을 출력 배열 1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출력 배열 2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이벤트 구조 사이즈를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루프 사이즈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도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배열 개수의 크기를 3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서 값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 시작할 때는 무조건 3개의 원소를 가지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원소가 자, 3개가 생성이 됐고요. 첫 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 출력 배열 1로 표시가 되고, 마지막 2개의 원소는 출력 배열 2에 순차적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소를 늘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소 2개만 지금 출력 배열 2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 배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배열을 따로 분리를 해서 출력 배열 1과 출력 배열 2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